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네. 그 날씨가 미쳐가지고 11월 초인데 지금 이거 무슨 저기 막 이건 겨울 초입도 아니고 음, 약간 오버해가지고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맞아요. 정도 날씨.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던데 음, 어떠세요? 여기 포항인데요. 포항이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오늘 종일 비 왔었거든요, 아침부터. 네, 네, 네. 네. 그러고 밤 되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제 어, 다시 원래 날씨 찾아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그 포항, 자, 현장이 포항이고 원래 저기 활동하시던 지역은 어디예요? 원래가 포항입니다, 활동이. 아, 원래 네, 활동하시던 지역이 포항이에요? 네, 네. 그러면 좀 꽤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지진 났을 때도 계셨어요? 네, 네. 어땠어요 그때? 제가 뭐 저는 네. 사실 지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17층 탑층에 살고 있었는데, 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네, 막 천장이 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데 계단으로 17층에서 어떻게 내려가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난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 그때 정도로 네, 체감이 굉장히 네, 컸어요? 네, 꼭대기 층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음. 층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순수하게 경력상으로 따졌을 때 현장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는데 네, 보건관리자 경력이 3년이 돼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보건으로는. 그러면 그 2년 반 정도 경험하시면서 산업재해를 네.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뭐 간단한 거는 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저희 아파트 그 가설 펜스 네, 바깥에 네, 그 레미콘 영업사원이 왔다가 나가면서 언제 네. 쓰러진지 모른 채 이렇게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레미콘 영업사원이요? 네네네. 레미콘 영업사원이. 그러니까는 저희랑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영업을 하려고 왔다가 상담만 하고 나갔는데 네, 그 아파트 펜스 바깥에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얼굴이 이미 파랗고 이제 엎어진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언제 쓰러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심폐소생술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119도 부르고 이제 뭐 제세동도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 현장에서 직접 당한 재해는 아닌데 이제 간접 경험은 했죠. 이렇게. 야, 진영균 하고님 안녕하세요. 진영균 하고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네요? 예, 오늘 하셨나요? 오늘? 아니요, 어제 했습니다. 그죠? 왜 제가 강다현 하고님 이상하게 볼 게 아닌 게 우리가 토요일 날 만났었어요. 결국에 만나셨어요? 네, 제가 네. 저기 대구 가는 스케줄을 원래는 음, KTX 다 끊어놨다가 네. KTX 끊어놓으면 그러니까 KTX로 갔다 오면 뭐 편하게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막창을 못 먹을 것 같고 근데 또 음, 차를 갖고 가면 이거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막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지금 차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 저녁에 진영균하고님 만나가지고 맛있는 막창을 먹고 또 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죠. 그러셨구나. 그날 진영균하고님 그날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네, 대구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운전하고 처음 간 거예요 대구를. 그동안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갔고 뭐 가면 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랬지. 그리고 뭐 걸어서 이동할 정도 거리를 했지 뭐 많이 돌아다녀 보진 않아가지고 그날 진영균 아버님 동대구역에 딱 내려드리고 이제 네. 서울로 가려고 딱 가는데 와 진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미치는 거예요. 음. 카카오 내비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얘가. 제가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막 사라져 버리고 나는 길 없는데 막
한가운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아 도저히 너무 불안해가지고 팀앱을 켰어요. 음. 음. 얘도 같이 헤매는 거예요. 우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막 그래서 그 시내에서 진짜 진영이라고 내려들 한 30분 헤맸어요. 왜냐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지금. 음. 내비도 지 맘대로 가고 있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 해가지고 아 정신 차리자. 이때 와 오늘 집에 못 가나? 막 이러고 있다가 음. 아 톨게이트만 어떻게라도 가자. 뭐 부산으로 가도 어쨌든 톨게이트 도로 타면은 거꾸로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대구 그쪽으로 쭉 가다가 서대구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쫙 올라왔죠. 아 진짜. 그래도 고속도로 타서 내비키니까 그때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 아, 그날 아. 집에 12시 다 돼서 들어왔나? 음. 12시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울 뻔했어요, 오랜만에. 이 그러면은, 동대구, 음, 네, 동대구역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으셨으면 네, 동대구 IC까지 한 10분, 15분이면 네, 가는데요. 네. 내비가, 내비가 아직 신차에 아직 길이 덜 들어졌나 봅니다. 아니, 그 내비는 신차에 있는 내비도 아니고, 그 음. 카카오 핸드폰에 있는 건데, 와, 나 그래, 그날 황당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거 어떻게, 오늘 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근처 호텔에서 잡아야 되나, 이거 오늘 자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참, 요새.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없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야, 음. 내가 대구에서 만약에 진짜 안 됐으면 어떻게 올라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어마무시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다일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경력사항을 더 하셔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원이 어디세요? 아, 가톨릭대 네. 음, 보건의료대학원?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에? 네. 아, 보건의료대학원. 네. 거기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빡세다 그러던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제가 산업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 그 학교가 딱 거기 한 과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가고 싶다 해도 3년이 안 돼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이 3년이 안 돼서 못 가고. 어, 그래서 원서 제출할 때까지 3년을 만들려면은 내후년 봄에 갈 수 있나? 뭐 여튼 그렇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따로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거기 한, 딱 정해진 분이, 정혜선 교수님? 아, 정혜성 교수님 알죠? 네, 정혜선 교수님이 이제, 네, 네, 그쵸. 얼마 전에 저기 위헌서 평가 관련해가지고 어디 발표하러 갔는데 거기도 또 그냥 정혜성 교수님은 웬만한 데 가면 다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 뭐야 거기 어디죠? 직업 무슨 학회지? 하여튼 건강, 네, 직업 직업 건강학회. 건강. 네, 그거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 회장님이셨잖아요, 거기. 음. 그 거기 가서 강의하다가도 만나고 또 음. 뭐 한다고 가면 또 만나고 뭐 그렇더라고.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국회의원 하신다고 또 음. 출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 그쪽으로. 아니, 근데 그- 그것도 사실 음, 고민이긴 해요. 제가 지금 산업안전공학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이제 그쪽은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깊이 고도화된 전문 인력을 뭐 만든다 이제 이러는데 꼭 음, 내가 그런 산업 전문 간호사를 구직하지 않고 네. 산업안전공학과의 대학원을 가도 되지 않나.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직 지원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이건 제 스토리예요. 이거는 뭐 강대현 아버님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학부를 저는 과기대 안전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실무는 안전 관련된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무를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운동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 그러다가 2000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 이 그때 당시에 한국표준협회에 안전 관련돼 있는 이 교육본부가 생겨버리고
그러면서 전문위원들 모집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에 강의했던 게 근고역계 질환 강의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분은 제가 뭐 특히 강의를 한다 싶을 정도의 뭐 그런 게 뭐 경력상도 안 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유해 요인 조사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산안법에서 기본적으로 해놓는 이 보건 관련된 것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기반으로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딱 접목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 음,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뭐 발표했냐면, 어디서 3일차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달라고. 3일차. 그러니까 등교육의 질환만 가지고 16시간 하는 거예요. 음, 커리큘럼 만들어 달라. 근데 사실 저는 쉽잖아요. 한 학기도 만들어 봤는데 뭐 3일짜리 교육을 뭐 만들겠어요. 다 해가 딱 이게, 오늘도 제가 삼성전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이고 강의식 교육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대치도 별로 없고, 어, 오늘 금고라고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엄지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그거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거를 막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40명, 50명, 뭐 100명, 200명 데리고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요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의학회 그 학회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런 한의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정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 또 외국의 의사들 이렇게 막 접목하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 딱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안전 부분이 굉장히 뜨고 있지만 이 다음은 보건이다 무조건이야 이거. 아 보건 그럼 보건으로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저는 제 포지션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건을 하는데 보건을 전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입각해서 신체의 기반적인 어떤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게 하지만 그 본 베이스는 안전으로 이런 그렇게 음,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네. 음 그런 강의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가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도 그러니까 2024년부터 근로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음, 음, 이게 적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독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크게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완벽하게 뭔가 딱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하나 갖고 점점 이 펼쳐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자격증 따고 이런 거에 되게 회의적인 게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 지도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지금이야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자체 희소 가치가 있지만 이게 점점 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거보다도 좀 더 나만의 뭔가 할 수 있는 그걸 더 찾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다일 아버님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커리어, 그다음에 지금 진학하시려는 그런 부분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향후 요 뭉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네. 앞으로는 그런 정말 전문가 한쪽에 있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서 완벽하게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도 제가 강의하라고 왔는데 그랬어요. 아, 삼성도 똑같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왜 이렇게 몰라? 막 이런 거. 제가 토요일 날 진영균 아버님 만나고서도 이제 진영균 아버님도 지금 석사 학위 논문을 쓰고 계시고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진영균 아버님하고. 근데 강다현 아버님도 뭔가 전형적인 거, 전형성을 좀 버리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이게 대학원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특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거기서 논문을 쓰고 또 내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했을 때 내 개성을 뽐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화두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미 길을 걸어갔고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거 이외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쪽으로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트레이너라는 관점에서 요새는 트레이너들이 의대도 많이 가요.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2008년, 2007년 막 이때부터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10년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어, 뭐 의학대학원을 나온 트레이너 하면 그거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대부분 다 나오니까. 음. 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게 특화된 거. 누가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거. 이게 전 범위가 좁을지언정 그 깊이를 그걸 오롯이 나 혼자 다 딱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신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안전공학 박사에다가 이게 이런 커리어 없단 말이에요. 딴 애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안전공학과를 전공해서 온 사람이 근거를 그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는 이미 이 학과에서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하루 뭐 한 해, 두 해 뭐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단 아버님도 나름의 본인의 이제 그 커리어를 이제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음. 진영근 아버님 우리 그때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비 와가지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서 막 얘기 이어지고 막 했었는데 진영근 아버님하고도 그날 좀 진지한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막창을 먹고 그 이후에 그 여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네, 이제 그 경험하신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예, 해주신 게 끝이에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요새 좀 어떠십니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요새 갑자기 날씨가 지금 11월인데 네, 11월인데 11월 같지 않게 지금 완전히 무슨 저기 약간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안 추워가지고요. 어, 일하시는 데는 좀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예, 현장은 뭐 조금 전 교수님 말씀대로 괜찮았는데 네, 퇴근할 때 들어올 때는 엄청 바람 많이 불고 추워졌어요. 네, 진짜 겨울 날씨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럴 때 마음 놓고 있다가 또 날씨 갑자기 추워지면 또 네, 그러니까 뭐 네, 한파주의보까지 날라왔던데요, 문자가. 네. 이번 주 지나면 굉장히 추워질 것 같아요. 또 이게 네, 이러다가. 네. 아마 내일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는. 네. 네. 야,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학원에도 안녕하세요. 강다현 아버님 어떻게 SOS 안 치나요? 뭐 안 쳐도 충분히 될 정도의 뭐 그게 되나요 지금? 아니, 다 학우님들이 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네, 잘 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야, 아직 시험이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저기 먼저 해보신 분들 조언 좀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그 진영균 아버님은 또 저기 지금 한창 논문도 쓰고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강다현 아버님도 석사과정 입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그 진영균 아버님이 석사과정 진학할 때 마음가짐과 또 코스 끝날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 논문 쓸 때 또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물론 그 석사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 마음이 끝까지 뭐 당연히 저도 그랬고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이게 그 보통은 뭐 교수님이나 이런 그 지인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있는 학교를 보통은 음. 석사부터는 가게 마련인데 아니면 자기 모교를 가던가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학사도 안 했고 아무 교수님 이제 아는 교수님도 없고 지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 땅에 진짜 헤딩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그때 뭐 세종 그, 그 요양병원 화재도 있고 또 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그때 또 연달아 생기고 막 그래서 그 배현창에 관한 관심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이제 일단은 목표를 한 가지만 딱 잡으면 하나만 했으면 진작에 끝냈을 건데 이제 음. 중간중간에 이제 자꾸 딴 거를 자꾸 툭툭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론 뭐 제가 뭐 그 병원 또 양산으로 옮기고 또 양산에서 또 이제 집안 문제 때문에 또 대구로 옮기고 뭐 이런 뭐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자취하더라도 일단 그 마음가짐을 좀 하나로 딱 그 잡고 갔으면 그래서 그렇게 논문을 준비했으면 교수님이 되게 칭찬도 많이 하셨거든요. 입학하기 전부터 논문주의를 잡고 오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다고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이제 코스업 다 끝나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됐지만 그래도 만일 이제 뭐 강다임 학우님뿐 아니고 다른 학우님도 혹시나 석사 과정을 하신다면 이제 처음에 그 마음가짐을 항상 안 잊고 중간에 딴 거 안 하시고 논문만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산업대학원이면 뭐 5학기 안에 졸업 연한 안에 수업 연한 안에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중간에 말씀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렇게 뭔가 자꾸 계획을 좀 딜레이시킬 만한 어떤 그 매력적인 녀석이 뭐였어요? 자꾸 딜레이시킬 만한 뭐 자격증? 아, 자격증을 더 따야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진영균 아버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맞습니까? 예, 논문을 그렇죠. 하면서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네. 거가 끼어들고 해가지고 늦어졌다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요소가 이제 이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또 다른 요소가 뭐가 또 있었는지. 네. 뭐 이직이 크기도 컸고요. 이제 병원 그걸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이제 이직에 관한 것도 컸지만 이제 저도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따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자격증 공부도 이제 상당히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딴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자꾸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논문이라는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아직까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음. 또 정병호군님 만약에 제가 네.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하고 계시는데 네. 아, 이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막 생겼어요. 예를 들면 네. 특히 네. 이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진영균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소 가치가 있는 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럴 때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그렇죠. 쭉 하려고 계획 세운 게 있는데 쭉 계획 세웠던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럴 때 그럴 때 뭔가 휘둘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우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3자는 모르죠. 당사자만 제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네. 부분에 있을 때 이제 그 판단을 갖다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에 음.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마치 제3자가 옆에서 밤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될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건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우리,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병화 학우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학우님이 계획했던 어떤 일이 쫙 있는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딱 끼어들었을 때 어떤 뭔가 그런 거를 선택을 새로 끼어든 녀석으로 할지 아니면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걸 밀고 나갈지 할 때 생각하시는 어떤 선택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두 개, 세 개도 같이 해봤거든요. 음, 해봤는데 자체 냈을 때는 내가 그거는 따져보면 원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상도 있을 수가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느냐. 왜냐면 그 조화가 잘못 깨인다 그러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조화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 외에는 잘 몰라요. 옆에서 들을 때는 뭐 이거 가라 저거 가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부모님도 못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조언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 조언 자체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본인만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왔기 때문에 네. 공부라는 거는 뭐 마찬가지 또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저도 뭐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또 더 높은 데도 또 가봤지만은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놓치면은 또 못하거든요. 그 놓치면은 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양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어떤 선택하는 거는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어쨌든, 당연히 그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 결정하고 난 후에는 후회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 후회하다 보면은 다 실제로 뭐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딴 거 자격증 일단은 다 스톱시켜놓고 미뤄두고 논문만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작에 아, 진작에 하나만 좀 하지. 하나 끝내놓고 딴 거 하든지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가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잘 듣는 것이 나중에 최고의 대접 받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학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무슨 모임들이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뭐 하나,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근데 그 다수의 모임을 하는데, 꼭 공통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인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한 게, 무슨 홍길동 같이, 이 모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이 모임이 아침에 했는데, 제가 귀가해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 저녁 모임에 또 나타나고 막 이런 아니 아침에 제주도에 있었잖아 그러면 맞지 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장가를 안 갔지만 제가 그분 가정이 있으시고 그렇게 막 그리고 또 무슨 모임을 하면 감투를 꼭 하세요 총무 이런 거 이게 본인 역량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주요 요직을 다 하시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굉장히 좋아 보였고 왜냐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벌리는 건 되게 잘해요. 일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분은 마무리도 잘해. 그러니까 와 처음에는 능력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꼼꼼하고 저렇게 열정적이지?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근데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린 게 아닌 게 엄청 혼나더라고요 맨날. 근데 이게 본인이 거절을 못하는 거야. 누가 소위 말해서 여기 어떤 누구누구가 요번에 이거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요번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다 수락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가 딱 듣고 있다가, 아니, 지난번에도 혼났다며. 지금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우리 근데 진영이라고 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요번 17일 날 금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는데, 뭐 또, 관련된 초대장 만들고 플래카드 만든다고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거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그거 한다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주변에 내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 예. 강다현 아버님도 그 나름 뭐 지금 이 계획을 쭉 세우셔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격증도 뭐 그 다음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지금 이 네. 학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대학원 진학하는 부분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들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어느 순간부터 어, 나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해 나갔었어요. 예를 들면 4시에 일어난다. 그럼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해. 도쿄 공부를 해.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5시 그러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5시 한 50분부터 운동을 해.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럼 7시. 그럼 다시 집에 들어오면 샤워까지 다 하면 한 7시 반에서 40분. 그러면 그때 한 30분간 자. 왜냐면 또 리커버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30분 자고 한 8시 한 반 정도 딱 일어나면 너무나 개운하고 기쁘고 그러면 그날 일정을 쫙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 전에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9시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생활을 쭉 했었어요. 몇 년간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1시간씩 좀 뒤로 딜레이 되고 막 이렇게 되더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저기 진흥균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하루 일정의 첫 번째가 제가 영어 독해하는 거, 이 영자 네. 신문 독해하는 걸로 시작한다고. 지금 2주째, 네. 2주째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이거 언제 하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불현듯 스트레스가, 와, 이거 2주치를, 그러면 2주치 밀린 거 하려면요, 진짜 날 한번 잡고 해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잡아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엄두가 안 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엄두가 안 나는 게 싫어가지고 일정을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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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일정들을 하려면 토요일 날 차 갖고 대구를 갔으면 안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정병하고 토요일 날 대구 가서 진영균하고 만나가지고 막창을 먹고 왔거든요. 아주 어, 맛있는 네. 대구 막창을 먹고 왔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 내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의 행동을 해버리고 선택을 해버리고 소위 말하는 감당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네. 조만간 감당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도서 목록 한다고 좀 얼마 전에 10월 초에 정리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정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책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실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딴 데 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분명히 책을 산 것 같은데, 책을 샀는데 이거 아직 읽지는 않고,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책값이 또 싸면 모르겠는데, 책값이 원서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한단 말이야. 한 30만 원씩 하는데, 이거 그래 뭐 한 권 더 나오면 되지. 이 정도의 또 책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몇 권씩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요새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딱 봤을 때, 뭐 생활이 왜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자꾸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불만 아닌 불만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요. 이게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그, 어느 한 외부 업체에서 1년치 일정을 준 거예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일정을 쫙 줬어요. 근데 그거 정리하는데도 한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왜냐면 그 일정표에 다 기입을 해놔야 내가 실수를 안 하니까 그걸 다 했어요. 근데 또 어디서 연락이 오더니 저희도 연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렇게 딱 누가 정해주면 나머지 일정 가지고 내가 좀 조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안 받는 게 낫는 거 아닌가? 너무 뭔가 내 생활이 어느 한쪽에 딱 고정돼 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름의 제가 제 성향이 그래도 좀 프리한 걸 좋아하고 제 나름대로 제 생활의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결정하고 또 뭔가 만들어가고 또 그 사이에 뭐 글을 쓸 게 있으면 글도 쓰고 뭐 참여할 거 좀 참여도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뭔가 일정이 탁탁탁탁 이렇게 뭔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맞는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학원님한테 저 여쭤봤습니다. 뭐, 그런 1년치 계획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받는다는 것 처음에 좀 말씀대로 기분이 좋겠지만 또 네. 정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거기서 1년 쭉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조금 이제 시일이 지나다 보면 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중복이 되다 보면은 또 그 부분도 어려운 상황도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씀대로 거기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또 필요하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 말은 1년치 강의 일정을 줬다는 건 그 시간 자체는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네네.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동하는데 뭐 1,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서울에서 이동하려면 1시간 정도는 이제 시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 강의라 그러면 6시간 이상은 빼야 되거든요. 뭘 하려면. 그렇지. 가서 네.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이지 가고 오는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반대급부로 생각했을 때 일단 그 시간이 고정된다는 건 제가 그냥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생활의 안정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게. 뭔가 그게 내 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책임져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하고 반대급부로 제가 뭔가 운용할 수 있는 제 시간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제 시간을 그 사람들이 사는 거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뭐 유명 피아니스트나 이 음악인들 보면 막 3년치 계획이 다 찼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아직 예를 들어 2023년 지금 11월인데 2024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2025년, 2026년까지 다 찼다고?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제 일정표를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행객도 짤 수가 없잖아.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가고 싶어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미 수락을 했다는 거는 1년치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는 제가 이 시간은 제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뭔가 좀 내가 내 일정과 내 생활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제어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 들어서는 좀 아예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배부른 소리일 수 있죠.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참 고마운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강다현 아버님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됐어요, 그게. 아까 하시겠다고 네, 그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막 차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은 아직 그 상황이 돼보지 못했으니까 상상만으로 딱 생각해보면 내가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뭔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영향도 발휘하고 했을 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후회나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후회는 아닌데 이게 좀 제가 막상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그게 현실이 됐을 때하고 약간 이게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원했던 게 현실화 됐을 때 이렇게 오는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컨트롤 하십니까, 그럴 때? 이거 내가 원해서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모르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더 해서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본사라든지 이런 곳을 가고 싶은 건데 이제 제가 여기 현장에서 하는 일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다 뭐라 그러지? 뭐 1대1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 한꺼번에 200명, 300명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일이 한 번씩 생겨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날 잠을 설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지금 미리 약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원했던 일이긴 한데 실제 그게 예행 연습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되게 부담된다. 예,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았을 때가 음, 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 매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제 소수의 인원일 때와 이제 한뭐 10배, 20배, 30배 됐을 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강대인 하고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꾸 여러 번 이제 합격다 보면은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그거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누구든 간에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은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다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다 또 그거 자체 우리 겪고 오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또 경험치 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크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내 누군가가 심정입니다.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아, 교수님, 강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잘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네요? 아, 강의 잘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죠, 그게? 뭐, 무슨 학원을 다니나요? 아니, 스피치 학원을 다닐까요? 아니,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요?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때 뭐라냐면, 강의 잘하는 거는 강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많이 해봐야지 잘하는데. 그러니까 스킬이 뭐고, 딱 올라갔을 때 막 한 600명 있다. 당연히 긴장 안 되는 사람이 어디서 당연히 긴장되는데 그 상황에서 긴장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아, 이 강사 지금 긴장해 있네. 이거 티 안 내는 자신만의 비법. 긴장했으면서 긴장한 티 안 내는 비법. 그리고 긴장이 됐을 때 빨리 푸는 자신만의 비법. 그리고 어쨌든 그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600명이면 1200개의 눈에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이 수많은 군중을 휘어잡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내가 딱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휘어잡을까? 왜냐면 내가 1대 600이 안 되니까 몇 사람 분위기를 잘 주는 주제하는 사람을 딱 잡고 이제 압도해야 뭔가 이게 편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해 보면서 자기만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뭐 처음에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안 되는 사람은 없죠. 진용인 아버님도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리드하고 할 때 그때 오는 긴장감이라는 거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말도 빨라지고, 예, 막, 뭐, 상수도 여기는 인원이 그렇게 안 많은데, 뭐, 그 또 나눠서 하니까 또, 근데 작년에 양산에서는 위원선택과 교육을 100명 정도 모아놓고 강당에서 할 때는, 진짜 말이 너무 이제 긴장이 되니까 빨라져가지고, 음. 예. 근데 뭐, 다행히 잘 끝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요. 예. 예, 그,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걸 경험을 해보면 이제 뭐 그때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이제 그게 뭐 교육의 진로도 연결될 거고요. 그렇죠, 음,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도 훨씬 달라질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저도 사실 교육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1년에 뭐 손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이제 모아놓고 집체 교육은 많이 경험이 없는데 저도 이런 쪽으로 좀 경험을 좀 많이 좀 쌓았으면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자리가 많이 없어서 예. 그래서 한 번씩 할 때마다 많이 긴장되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경사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사원님은 긴장될 때 긴장 어떻게 푸세요? 긴장될 때? 네. 지금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음, 음.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에 저희 현장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지금 네. 옮긴 지 2주 됐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일산으로 왔습니다. 일산. 예. 그럼 뭐야, 이 전 현장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현장, 좀 먼 데로 가기 싫어가지고 네. 좀 원래 건축 쪽인데 지금 이제 토목 쪽으로 아예 다른 데로 와가지고 어, 이 아예 뭐 전공 아닌 데로 와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전공 아닌 데로 가가지고. 지금 철도공사 현장이라 네. 예, 이 철도공사 시스템도 조금 모르고 해서 배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리 그 신경사부님 지난번에 올해 초에 만났을 때 지금 이 정도면은 저기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두고 지금 뭔가 이렇게 원서도 쓰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지원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네. 조만간 한번 만나죠. 예, 안 그래도 한번 뵈려고. 네, 만나서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기 예, 정병하고님, 우리 신경수하고님하고 진영이하고님은 올해 초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들 이제 대학원 진학을 꿈꾸시고 계셔가지고 그 네. 관련돼서 좀 얘기를 어느 정도 한 터라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네. 네, 예를 지나가는 게 좋죠. 더 많이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 자체의 실력 향상도 되고, 실력 네, 향상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 직장 생활할 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어, 어떤 학원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날 오전에 연락 와가지고 아 교수님 오늘 좀 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일정이 9로에서 5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좀 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동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는 대학원 진학한다고 좀 이게 좀 급하다 원서를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아 이분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내가 어디 예를 들어 서울과기대 안종합과 진학을 하겠다. 석사과정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서울과기대를 들어가서 안전공학과 들어가고 대학원 모집 공고를 보고 뭐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하나도 안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탁 빠지더라고 되게.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 얘기를 다 하니까 아 그럼 안 되겠네 하면서 너무나 푸에 가는 거예요. 나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나 저기 정신없이 왔는데 아 이게 참 이 허탈감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신경사고님이랑 우리 진영이라고님 지금 석사 과정 중이시고 이제 그 논문만 쓰면 이제 졸업 내년 상반기에는 졸업을 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거 사실 지난 토요일 날 만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갈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준비는 영어 논문은 어떻게 준비해서 뭐 들어가고 논문 주제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와서 신경사고님도 만나서 그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아, 이제 석사 과정 들어가셔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논문 주제 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학업 계획서나 이런 거에 좀 들어가야 아무래도 면접 볼 때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바쁜 거 정리되시고 연락 주시면 뭐 한번 만나 뵙고 설마 다 얘기 듣고 아 저도 안 되겠네 이러지는 않겠죠? 네. 나 그럼 지구까지 쫓아갈 건데 진짜 그러면 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들어서 딱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약간 볼멘 소리처럼 뭐 되게 배부른 소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요새 들어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상대적인 게 예전에 조금 뭔가 내 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아 나름대로 아 요 방향으로 좀 가서 요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일들이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조금씩 현실이 돼서 제가 마주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지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뭔가 이게 좀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들어서는 약간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근데 내년에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래,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의 수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너무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버리면, 그럴 때 사람이 큰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보면. 쫙,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병하고님은 그럴 때 뭔가 좀 있으세요? 뭔가, 아, 지나치게 잘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쭉쭉 잘 돼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럴 때 사람이 좀 약간 우쭐해지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판단한 게 맞았어. 나는 그래 내 전체 생활에 있어서 난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쯤 사람이 좀 기고만장해진다 그럴까? 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관계상에 있어서의 좀 그런 게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음, 우쭐하고 좀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게 생기죠.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 갖다가 이제, 어, 실제로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주면은 좀
축하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또 괜히 모르는 사람, 뭐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야기 자칫 잘못하면은 또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지자랑 한다 그러고 또 괜히 투입 잡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는 사과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안전심리에서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어떤 사람의 인지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내가 A라고 생각했어. 라고 내가 딱 생각을 해버리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정보에서 A가 아닌 B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걷어내버리고 A야 라고 하는 것만 앞에 놓고 역시 내 생각은 맞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우리 정병학원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음, 마냥 이렇게 기분이 들뜨지 않고 그럴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휴먼 에러를 저지른 게 오늘 삼성전자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잘못 찍어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앞에 가가지고 아니 자동차 등록이 안 됐다고요? 막 이러고 있고 그래도 나름 습관적으로 그렇게 급한 일정 아니면 저는 외부 강의 갈 때 1시간 정도 미리 가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안 늦고 갔습니다. 만약에 또 시간 맞춰서 갔다가는 이게 빵꾸 났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살면서 외부 강의 하면서 한 번도 빵꾸 낸 적이 없다는 게 나름의 자부심인데 오늘 그거 빵꾸 낼 뻔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휴먼 에러 중에서. 오늘 제가 저지른 실수가. 휴먼 에러 세 가지 있잖아요. 휴먼 에러. 내 의도와 결과가 합치되지 않은 거. 뭐 첫 번째, 주의를 유지하지 못한 거. 두 번째, 기억을 유지하지 못한 거. 세 번째,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 거. 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한 거. 네, 이게 슬립이라고 하는 거죠. 부주의한 겁니다. 부주의한. 한 번 더 주소나 이런 거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맞겠거니. 근데 제가 요새 들어서 그런 실수도 좀 종종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신공사부님 이제 그러면 저 라이브 강의쇼에서 계속 뵙는 거예요? 예, 그대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월요일마다. 예. 네. 저희 뭐냐 저는 신경사부님하고 좀 한번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서 한번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그때 말했던 거 좀 정리를 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진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용균 하고님도 지금 논문 쓰시는 거 어느 정도 완성되면 한번 서로 보면서 좀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대현 아버님 아까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름의 전형적인 거 빼고 본인이 아주 아주 좁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이걸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강대현 아버님 어느 정도 어느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포항에 있으니까 만나 뵙지 못하겠네요. 뭐 라이브 강의실에서 얘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정교부님 날씨 굉장히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모쪼록 더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 한번 장안평역에 한번 오시죠. 장안평역 가고 싶은데요. 혼자 가기 그러지 않아요. 저기 뭐 다른 분들 같이 오실 때고 혼자 오실 때고 뭐 강다인 아버님 네. 혹시 서울에 오실 일은 없죠? 장안평에. 아니, 서울에 갈 일은 있죠. 어? 이번에도 수서에 가요. 이달에도 수서. 아 신경수 아버님 서울에 올 일 없어요? 서울을 갈 일은 딱히 없는데 서울이랑 가까워서 뭐 불러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예. 진영이 아버님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우리 저 정병호 아버님 현장 있는 데 가서 견학도 한번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예, 오세요. 좋습니다. 학교 근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근처에 돈가스 맛있는 데 있다고. 음, 네네. 잘 됐네. 거기 한번 조만간에 한번 얼굴 뵙는 걸로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오래 갑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 또 라이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핸드폰 좀 가르쳐 주시죠.